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영선 만 36살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30대 원내 교섭단체 정당 대표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치사의 대사건이자 얼마 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단한 일인데요. 오늘은 한국 정치의 핫 이슈 이준석 신드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뭐 한인 동포분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변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1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 그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 경선을 치렀는데 이준석 후보가 43.8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70%를 반영하는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에게 5,200여 표 차 뒤졌지만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 국민 여론조사에서 58.76%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서 최종 합산 6.68%포인트 차이로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한국 내 보수 정당은 물론이고 원내 교섭단체 가운데 30대가 대표로 선출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74년 당시 만 45살 최연소로 신민당 총재에 선출된 이래 최연소 당대표 기록도 47년 만에 이준석 대표가 깬 것입니다. 네. 이렇게 뭐 빅 이슈들을 몰고 다니기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제1야당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그가 어떤 인물인지 먼저 궁금하네요. 이준석 신임 대표는 1985년생입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고 국비장학생으로 하버드대에 진학을 해서 컴퓨터공학과 또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2개월 동안 아버지 친구인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도 했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정치권에 발을 디딘 계기는 26살 때였던 2011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비대위원으로 발탁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함께 영입된 손수조 비대위원과 함께 이른바 박근혜 퀴즈로 불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향해 정수장학회 의혹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등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 대표는 이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바른정당 청년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 굵직한 당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원내 경험은 없습니다. 이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노원병에 출마해 낙선을 했고 2018년 재보궐선거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영선 중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예. 또 이 대표는 의정 활동 대신에 각종 시사 프로그램 등의 패널로 활동을 하면서 개인 기량을 기르면서 대중으로부터 인지도를 많이 쌓았습니다. 특히 SNS를 이용을 해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을 했고 젊은 층의 대변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서 2030 세대를 유세 차량에 올리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제법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당대표에 출마를 한 거고 민심과 당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교섭단체 정당의 30대 대표로 선출된 것입니다. 예.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30대 이 이준석이 한국 정치권에 지금 새바람을 일으키고 네. 있단 말이에요. 이 대표의 승리 원인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보수 유권자들의 정권교체 열망의 실체가 한층 분명히 확인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지지층이 선거 승리를 위해 향후 대선 경선에서도 전략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지역적 기반 또 조직 동원력이 미약했던 이준석에게 적지 않은 당심이 모인 것, 전통 지지층이 민심을 따라서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3일 보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라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그에 대한 지지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영남 중심 고연령 보수적 당원들도 결국은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쫓아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이준석 돌풍은 사실 선거 중반부터 아주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기성 정치인과 기득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당원들과 시민들의 표심이 사이다 화법으로 당 안팎에서 혁신을 부르짖는 이준석에게 급속하게 쏠렸었습니다. 그의 당선을 두고 그래서 1969년 신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40대 기수론의 21세기 버전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긴급조치 86세대 또는 5, 60대 관료 전문가 그룹이 장악하고 있던 이 한국 정치판에 발탁이 아닌 젊은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균열을 깬 세대 교체이기 때문이죠. 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가수 임재범의 너를 위해 가사를 일부 인용했다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이다라며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는 때로는 10가지가 넘는 이 고명이 각각의 먹는 느낌과 맛, 색채를 유지하면서 밥 위에 얹혀 있을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 이 고정관념 속에 하나의 표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정치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의 지상과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 말미에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이 화제인데 임재범이 2000년 발표한 너를 위해라는 그 가사 일부와 유사합니다. 자, 때로는 딱딱해 보이기까지 하는 표현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수락연설과는 제법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설문부터 세대 교체가 시작됐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정을 추구해온 보수 지지층이 국회의원 경험 한 번도 없는 30대 청년 정치인에게 변화의 바람을 투영한 거잖아요. 한국 정치사에 던지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으로서는 2016년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 이후에 5년 만에 당을 쇄신하고 재건할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보수 정당의 체질 개선으로 연결될지는 그래서 관심이 더 커집니다. 이 대표의 당선, 586 세대가 전면적으로 등장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세대 변화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른바 MZ세대라고 하죠. 1980년에서 2000년대생 이들이 요구하는 새 가치로 무장할 수 있을지 자유와 공정이라는 이준석의 이 열쇠말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 개인 역량과는 별도로 새 세대의 등장은 한국 정치 문화에서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제1야당에서 30대 영선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배출된 것에 대한 여권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정당 사상 최연소 제1야당 대표 선출을 계기로 정치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진영 논리를 벗어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함께 논쟁하면서 발전해가는 여야 관계를 만들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지도 지금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대단한 선택을 하셨다며 30대 영선의 대표가 제1야당을 합리적 또 정치적 세력으로 변모시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도 제1야당의 첫 30대 대표 이준석 대표의 도전과 성공,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며 젊은 시각과 행보가 한국 정치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길 바란다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준석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이준석 현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30대 당대표 시대를 열었지만 이준석 현상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는 사실 의견이 좀 나뉩니다. 당 안에서 우군으로 할 만한 세력이 미미한 이준석 대표로서는 리더십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선 과정에서 당원 투표에서는 중진들에게 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당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 또 정책위 의장 등 중책을 맡길 이 인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륜이 부족한 그로서는 중진 의원들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세대 교체를 외치기는 해도 당장의 여건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예. 더욱이 공정 능력을 강조하는 이 엘리트주의가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특히나 이 젠더 이슈에서 여성 할당제가 불공정하다는 등 안티 페미니즘 언행을 둘러싼 비판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이 젠더 또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의구심 이준석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내 기득권 세력을 저항을 극복을 하고 쇄신에 성공을 한다면은 보수를 넘어서 한국 정치 전체에 분명 새바람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여야 당대표가 다 정해졌잖아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텐데 앞으로 한국 정치권 어떤 식의 변화가 전개될 거로 예상을 하세요? 영선의 30대를 제1야당 대표로 올려놓은 민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기존 정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직, 계파 및 지역 배경도 없는 이준석의 등장으로 이 국민의힘은 올드보이, 영남정당의 낡은 이미지와 한계를 벗어던지고 젊은 정당으로 탈바꿈할 중요한 계기는 맞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3, 40대인 조수진, 배현진 의원이 선출이 돼 그 탄력이 더해졌습니다. 네. 자, 민심의 기대를 확인한 이상 혁신을 향한 경쟁과 변화의 바람 더 치열하고 또 거세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이념 대립 구도와 진영 논리를 깨뜨리고 새 정치 문화에 싹을 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야당 안에서의 변화가 예측이 되는데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정치를 뜯어고치는 작업 야당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공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상황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진보 진영의 이념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 분배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선점을 해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와 좀 흡사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약속은 지금 2030 세대로부터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중도 외연 확장의 안철수까지 야권에 가세를 한다면 민주당의 재집권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민주당에도 반전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11월까지 집단 면역 도달이라는 과제를 완수해서 민생 경제 회복의 틀을 마련을 해야 하죠. 민심 2반의 단초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보완책도 잘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지분을 늘려줘서 당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 잣대는 이념에서 이익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구태를 버리고 새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민심은 정권 교체로 더 쏠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